자기야, 지금인데 준비됐어? 세라가 말했다. 지금 세라의 눈에는 도윤의 허벅지만 보였다. 또? 도윤은 숨을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알지? 세라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다. 도윤은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감금이야. 병원 침대에 누운 도윤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그의 몸은 앙상했고 눈에는 오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오늘은 물만 마셔. 해독이 필요해. 정자 상태가 안 좋다고 했잖아.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세라의 차가운 목소리에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단순한 통제를 넘어선 학대였다. 영양실조와 저혈당, 위축성 근육 손실까지 정상적인 30대 남자 체형이 아닙니다. 의사의 진단에 병실은 침묵에 잠겼다. 한때 남다른 허벅지를 가지고 있던 사이클 선수의 몸은 이제 그림자처럼 야위어 있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도윤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참아온 고통이 담겨 있었다. 도윤아, 넌 나 없이 못 살아. 꼭 돌아올 거야. 알았지? 세라의 광기 어린 외침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경비원이 그녀를 데리고 나가는 동안 도윤의 몸은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도윤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바람이 귓가를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윤의 세상은 자전거 바퀴가 아스팔트를 가르는 그 순간으로 좁혀졌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온 힘을 다해 페달을 밟았습니다. 결승선이 보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그때였어요. 도윤 선수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신기록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저게 뭡니까? 갑자기 앞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도윤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트랙 위에 떨어진 작은 금속 조각. 피할 시간이 없었어요. 순간 세상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전거가 균형을 잃고 도윤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도윤은 왼쪽 다리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달려왔고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괜찮아요? 도윤 선수, 움직이지 마세요. 도윤은 그저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까요? 몸의 통증보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심각한 인대 파열입니다. 수술은 가능하지만 선수 생활은 힘들 것 같네요. 의사의 말은 마치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18살. 이제 막 진짜 시작하려던 참인데. 다시 탈 수 있겠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전문적인 경기는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엔 문제없게 해드리겠지만 도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대학 기숙사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봄비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벽에는 예전 경기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그것만이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야, 도윤아. 오늘 체육대회 나가기로 했잖아. 늦겠다. 룸메이트 준호가 문을 두드렸지만 도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비가 오는데 어떤 체육대회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게 아직도 가슴 아팠거든요. 다음에 갈게.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더니 떠났어요. 친구들은 모두 도윤이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기를 바랐지만 도윤 자신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전거를 타지 못하게 된 이후 그의 삶에서 색채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인스타그램 알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저 예전에 도윤 선수 경기 항상 보던 팬이었어요.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해요. 도윤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팬이라고요? 이제 와서 무슨... 하지만 호기심에 메시지를 열어보았어요.
저는 세라라고 해요. 도윤 선수가 사고 당했을 때 경기장에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계속 걱정했는데 오늘 우연히 학교 소식지에서 도윤 선수 사진을 봤어요. 대학에 잘 다니고 계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그냥 안부가 궁금했어요. 도윤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감정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답장해야 하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3번이나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고 나서야 간단한 답장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연락 감사합니다.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보내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너무 딱딱한 답장이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와, 답장 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학교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가 먼저 만남을 제안하다니 거절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쩐지 이 낯선 이의 따뜻한 관심이 그리웠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도윤에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좋아요. 내일 오후 어떠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 아니면 불안함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카페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손으로 정돈하고 셔츠 주름을 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갑자기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그때 누군가 등 뒤에서 말을 걸었어요. 도윤 선수. 돌아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도윤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죄송해요. 이제 선수는 아니니까 그냥 도윤이라고 불러주세요. 세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알겠어요, 도윤 씨. 저는 세라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녀의 미소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도윤을 편안하게 만드는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세라의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에 도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실 도윤 씨 경기 5번이나 직접 보러 갔었어요. 정말 멋있었거든요. 세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렇게까지. 진짜예요. 특히 코너 돌 때 몸을 숙이는 모습이 정말 미안해요. 불편한 기억일 수도 있겠네요. 세라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누구와도 하지 않았거든요. 세라는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말하고 싶으시면 들을게요. 말하기 싫으시면 다른 이야기 해요. 그 순간 도윤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벽이 조금 허물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정말 좋은 컨디션이었어요.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라는 조용히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계속 그 순간이 꿈에 나타나요. 트랙 위에 금속 조각, 넘어지는 순간, 그리고 의사가 다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피했어요. 처음 만난 여자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다니. 하지만 세라는 그저 도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그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예요. 그 말에 도윤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 한 구석에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슬픔을 조금씩 꺼내놓았어요. 그리고 세라는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과 세라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1번, 그 다음에는 2번, 그리고 어느새 거의 매일 만나게 되었어요. 세라는 도윤이 다시 자전거를 타도록 격려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원 한 바퀴, 그 다음에는 한강 자전거 도로. 내가 옆에 있잖아. 넘어져도 잡아줄게. 세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도윤은 오랜만에 페달 위에 발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공포와 설렘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 도윤 씨 믿어요. 세라의 말에 용기를 얻어 도윤은 천천히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정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바람이 다시 귓가를 스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 세라야, 나 타고 있어.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세라는 그런 도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가 알아. 정말 멋있어. 그날 저녁 한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세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세라는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나는 도윤 씨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아요. 그냥 조금 잊고 있었을 뿐이죠. 그때 도윤은 처음으로 세라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둘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단 3달. 그것이 도윤과 세라가 연애한 기간이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한강변 자전거 도로 도윤이 타던 자전거를 세우고 세라에게 물었습니다. 준비된 반지도 화려한 이벤트도 없었어요. 그저 순간의 감정이 너무 강해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네, 물론이죠. 세라는 도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라의 눈에 스친 이상한 빛을 그때의 도윤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저 사랑에 빠진 여자의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영원히. 세라가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도윤은 알지 못했어요. 그저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달콤한 말로만 들렸으니까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도윤의 부모님은 처음에 걱정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결정한 것 아니냐고. 아들아, 정말 확신하는 거니? 아버지 태식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세라는 제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에요.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식은 한숨을 쉬더니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결혼식 날 세라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도윤은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렇게 완벽한 여자가 자신의 아내가 된다니? 이제부터 우리는 한 몸이야. 절대 헤어지지 말자. 세라가 도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꼭 안았어요. 당연하지. 영원히 함께 할게. 그렇게 그들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찬 나날들. 하지만 도윤은 몰랐습니다.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어둠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라의 사랑이 점점 다른 형태로 변해갈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신혼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꿀처럼 진하게 퍼졌습니다. 도윤과 세라의 작은 아파트는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너무 잘생겼네요. 우리 남편. 세라는 매일 아침 도윤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도윤은 그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전에 우울했던 나날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때로는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특히 밤이 되면 그들의 사랑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세라는 도윤의 몸을 매우 좋아했어요. 자전거 선수 시절부터 단련된 그의 근육과 단단한 허벅지를 보며 항상 감탄했습니다. 당신 몸은 정말 완벽해요. 이렇게 좋은 유전자를 꼭 이어가야 해. 세라가 도윤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어요. 도윤은 부끄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자신의 몸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우리 아기, 당신 허벅지 닮으면 진짜 금메달감이야. 세라의 말에 도윤은 살짝 놀랐습니다.
아기애라니. 결혼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아이 이야기를 꺼내다니. 하지만 그 역시 언젠가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기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언젠가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세라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요. 우리 아기 가지자. 도유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너무 빠른 것 같았습니다. 아직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단계인데. 조금 더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건 어때?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세라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 조금 더 기다리자. 그날 밤 세라는 평소보다 더 뜨겁게 도윤을 안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듯이.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세라는 점점 더 자주 아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친구들이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 TV에서 본 귀여운 아이들, 지나가다 본 유모차, 모든 것이 아기로 연결되었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간절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결심했습니다. 세라야, 우리 아기 가지자. 세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마치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빛났습니다. 그녀는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정말? 정말로 그래도 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라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기뻤어요. 세라는 도윤의 목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사랑해. 그날부터 세라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온계를 들고 자신의 체온을 쟀습니다.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지기 시작했고 침대 옆 테이블에는 배란 테스트기가 놓였어요.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해. 배란일이 14일인데 그날 전후로 집중해야 해. 세라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아내의 열정을 존중해주고 싶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생활은 크게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체온을 재고 정해진 보약을 마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했습니다. 식단은 더욱 엄격해졌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오이, 당근, 토마토만 가득했습니다. 고기는 일주일에 2번,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만 먹을 수 있었어요. 과일도 당이 많다며 제한되었습니다. 이게 다 몸에 좋은 거예요? 좋은 정자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해요. 세라는 끊임없이 인터넷을 검색하며 새로운 정보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안 돼요. 정자가 죽어요. 휴대폰은 바지 앞주머니에 넣지 마세요. 전자파가 나빠요.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금욕이에요. 그래야 좋은 정자가 모여요. 도윤은 점점 지쳐갔어요. 하지만 세라의 눈빛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도윤은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튼튼했던 그의 몸은 조금씩 마르고 있었어요. 엄격한 식단 때문인지 얼굴도 해숙해졌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무척 피곤한 어느 날 밤, 어김없이 세라는 저랑 뜨거운 밤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든다고 손만 잡고 자자고 했어요. 그러자 세라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혹시 나랑 하는 게 지겨운 거야? 아니면 아기를 원하지 않는 거야?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라에게 서운하고 화가 났지만 그녀의 눈물을 본 순간 분노는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아이를 원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조금 지친 것뿐이야. 세라는 도윤의 목을 2팔로 감싸 안았어요. 그녀의 팔과 몸이 무척 뜨거웠고 그만큼 저를 원한다고 느껴졌습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알지? 세라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어요. 도윤은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세라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어쩐지 슬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해.
알았지?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전에 입던 셔츠가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허리 부분에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로 여유가 생겼어요. 한때 단단했던 팔 근육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얼굴은 헬쑥하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생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도윤 씨 뭐해? 늦겠어. 세라의 목소리에 도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급하게 셔츠 단추를 채웠어요. 지금 가요. 도윤은 서둘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세라는 식탁 앞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만든 단백질 스무디예요. 다 마시고 가세요. 세라는 녹색 액체가 담긴 컵을 건네주었습니다. 도윤은 그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한 모금을 마시자 쓴맛이 혀끝을 찔렀습니다. 도윤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세라의 눈빛이 그를 지켜보고 있어서 억지로 다 마셨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7시 정각에 돌아와요. 알았죠? 세라가 도윤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응, 알았어. 도윤이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세라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키스 안 해줘요? 도윤은 멈춰 서서 세라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순간이 설레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왠지 의무처럼 느껴졌어요. 요즘 들어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몇 주째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세라가 방에 들어와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도윤은 눈을 찌푸렸어요. 일어났네요.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세라의 목소리는 밝고 활기찼습니다. 도윤은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그날 오후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도윤아, 다음 주 토요일에 조카 돌잔치 있다는 거 알지? 꼭 와야 해.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세라가 허락할까요? 확실하진 않은데 스케줄 확인해 볼게. 전화를 끊고 도윤은 세라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조카 돌잔치가 있어. 가도 될까? 세라는 도윤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같이 가요. 도윤은 놀랐습니다. 이렇게 쉽게 허락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고마워. 세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가족 행사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세라가 도윤의 귀에 속삭였어요. 우리도 곧 돌잔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은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점점 더 숨이 막혀왔어요. 돌잔치 당일. 도윤은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습니다. 예전에는 잘 맞았던 옷이 이제는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세라는 도윤의 뒤에서 넥타이를 고쳐주며 말했어요. 오늘은 좀 즐겁게 보내요. 하지만 음식은 조심해야 해요. 알았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이런 지시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반갑게 도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도윤아, 너 왜 이렇게 야위었니?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의 누나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동생을 바라봤어요. 얘, 왜 이렇게 마른 거야?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세라가 나서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둘이 2세 준비하느라. 하하. 가족들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식사 시간 도윤은 거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세라의 시선이 계속 그를 따라다녔거든요.
가끔 세라가 다른 곳을 볼 때만 몰래 한 입씩 먹었어요. 도윤의 아버지 태식은 조용히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식사가 끝나고 태식은 도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아들, 잠깐 나 좀 볼래? 두 사람은 식당 밖 정원으로 나왔어요. 태식은 도윤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니? 도윤은 눈을 피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태식의 목소리가 낮고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너 몸이 옷걸이처럼 말랐다. 눈빛에는 생기도 없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냐?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감정을 누르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 정말 괜찮아요. 그냥 건강관리 하는 중이에요. 태식은 믿지 않는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도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들아, 내 눈빛에서 기력도 의지도 생기도 빠져나가 있는 것이 보인다. 뭐든 말해도 괜찮아. 도윤은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입을 열려는 순간 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도윤 씨 조카가 찾아요. 도윤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세라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 가. 태식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전화해라. 내가 도와줄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버지는 모를 거예요. 세라의 감시 아래에서는 자유롭게 전화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세라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과 무슨 이야기 했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물어보셨어. 세라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도윤 씨, 당신은 내 전부예요. 알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감옥? 그 생각이 도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빠져나갈 방법을 모르겠어요.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으니까요. 태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돌잔치에서 본 아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때 건강하고 활기찼던 도윤이 마치 그림자처럼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아침이 밝자마자 태식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도윤이 집에 가봐야겠어.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걱정돼. 우리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태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안함이 커져갔어요. 미리 연락하지 않을 거야. 그냥 갑자기 가볼 거야.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 뭔가 의심되는 게 있어?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세라, 그 아이가 좀 이상해. 어제 도윤이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눈으로 감시하는 것 같았어. 아내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오전 11시 태식은 도윤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도윤은 회사에 있을 테고 세라도 밖에 나갔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태식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도윤이 결혼할 때 비상용으로 준 열쇠였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이건 꼭 필요한 일이야.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약초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듯 했어요. 집안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요. 태식은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생기가 없었어요. 마치 전시장 같았습니다. 집을 더 둘러보기로 결심한 태식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실은 깔끔했지만 도윤의 옷장에는 거의 옷이 없었어요. 몇 벌 안 되는 셔츠와 바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작은 수첩이 있었어요. 태식은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오늘도 세라가 원하는 대로 했다.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진다. 숨쉬기가 어려워. 태식의 손이 떨렸어요. 아들의 일기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오늘은 커피 한 잔 몰래 마셨다. 세라가 알면 실망할 텐데.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견딜 수 없었어. 체중이 또 줄었다. 58kg. 예전에 나는 어디로 갔을까? 아버지가 물어봤다. 뭔가 잘못됐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세라가 옆에 있었다. 그리고 나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이걸 몰랐을까요? 어떻게 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줄 모르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태식은 황급히 수첩을 제자리에 놓고 침실 문 뒤로 숨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사람은 세라였어요. 세라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태식은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어요. 세라는 냉장고의 문을 열고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장에 뭔가를 기록했어요. 태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도윤의 음식까지 통제하고 있었군요. 오늘 도윤이 간식, 사과 반 개랑 단백질 쉐이크 한 잔. 세라는 이어서 약통을 꺼내 정성스럽게 약을 분류했어요. 이거 먹으면 정자 상태가 좋아진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효과가 없지? 세라의 중얼거림에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통제를 넘어선 학대였습니다. 세라가 다시 밖으로 나가자 태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증거가 필요했어요. 태식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어요. 그는 도윤의 방 구석과 주방 선반 밑에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말로는 다 알 수 없어. 들어봐야 진짜를 알지? 태식은 마음을 다잡고 집을 나섰어요. 아들을 지금 당장 데려오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도윤이 따라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세라의 통제가 너무 강했거든요. 사흘 후 태식은 다시 도윤의 집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출근한 시간에 맞춰서요. 그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회수했어요. 집에 돌아온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소리들만 들렸어요. 하지만 곧 도윤과 세라의 대화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물만 마셔. 해독이 필요해. 정자 상태가 안 좋다고 했잖아. 도윤의 목소리가 작게 대답했어요. 알겠어. 근데 좀 배고파. 참아. 배고픔은 일시적이야. 우리 아기는 영원한 거야.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음 대화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피곤해도 해야지. 이 시기를 놓치면 또 한 달 기다려야 해. 도윤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세라야, 오늘은 좀 몸이 너무 안 좋아. 그게 핑계야? 내가 노력을 안 하니까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세라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태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학대였습니다. 또 다른 녹음에서는 더 심각한 내용이 나왔어요. 밖에서 뭘 먹고 온 거야? 배신감 느끼게 하지 마. 세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안 먹었어. 거짓말. 입에서 커피 냄새 나는데?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식은 숨을 멈췄습니다. 설마 폭력까지. 도윤의 목소리가 나직하고 힘이 없었어요. 미안해, 세라야. 정말 미안해.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줄 몰랐을까요? 마지막 녹음 파일에서는 더욱 위험한 상황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왜 저녁도 안 먹고 누워 있어? 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어요.
힘들어서 그래. 좀 쉬면 안 될까?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맥없이 굴면 어떻게 아이를 갖겠어? 나 숨이 잘 안 쉬어져. 태식은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도윤의 숨소리가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공황 발작이나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것처럼요. 또 핑계야? 항상 그래.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세라의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 씨? 도윤 씨, 일어나. 녹음이 끝났어요. 태식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이 쓰러진 거였을까요? 언제 있었던 일일까요? 태식은 즉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세라에게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불안감이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지금 당장 가봐야 해? 태식은 차키를 집어들고 문을 열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세라였어요. 아버님, 도윤 씨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세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태식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디야? 지금 어디에 있어? 집이에요. 도윤 씨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어떡해요? 태식은 이를 악물었어요. 119에 전화했어? 아직 그게 태식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119에 전화해. 내가 지금 가마? 전화를 끊고 태식은 즉시 119에 전화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아들이 쓰러졌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주소를 알려주고 태식은 차를 운전했어요. 손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도윤 생각뿐이었어요. 제발 무사하길. 도윤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습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이 도윤을 들것에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도윤의 얼굴은 창백했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에 씌워져 있었습니다. 태식은 달려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아들아, 괜찮니? 아버지가 왔어. 도윤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라는 한쪽에서 울고 있었어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태식은 세라를 노려보았습니다. 녹음 내용이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정말 그럴까? 난 구급차에 타겠어. 세라는 따라와라. 태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세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태식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들의 팔은 마치 나뭇가지처럼 말랐습니다. 얼마나 굶었던 걸까요? 아들아, 이제 괜찮아. 아버지가 지켜줄게.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아버지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도 태식은 안도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태식은 굳게 결심했어요. 이제 도윤을 그 집에 다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을 구해내야 했어요. 그 집엔 사랑이 없었어. 오직 통제와 학대만 있었지. 희미한 빛 속에서 도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어요. 흰색 천장, 소독약 냄새, 기계음, 병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머릿속이 안개처럼 뿌옇게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숨이 막혀 바닥에 쓰러졌던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손을 들어 올리려 했어요. 하지만 팔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팔에 주사 바늘이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링거액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 아버지 태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걸까요? 의식이 돌아왔군요. 다행입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도윤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너무 건조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다가와 도윤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아들아, 괜찮니?
물 마실래? 도윤은 가냘프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식은 조심스럽게 물을 따라 도윤의 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 편안해졌어요.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요. 태식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넌 쓰러졌어.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였지.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와 저혈당, 위축성 근육 손실까지 정상적인 30대 남자 체형이 아닙니다. 체중이 54kg, 키 180cm에 너무 심각하게 저체중이에요.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몸이 이렇게 망가져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편안한 기분도 들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전함이었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각종 영양소 결핍이 심각해요. 당분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최선의 치료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나가고 나자 병실에는 도윤과 태식만 남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세라는 어디 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대기실에 있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 도윤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세라를 막다니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세라가 화를 내면 어떡하지? 나중에 더 심하게 굴면 어떡하지? 왜요? 세라가 걱정할 텐데. 태식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도윤아, 내가 너희 집에 녹음기를 설치했었어. 모든 걸 들었단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있다니 순간 창피함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그건... 태식은 도윤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도윤아, 그건 사랑이 아니야, 학대야.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에게 말해왔던 거짓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세라는 그냥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태식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아들아, 사람을 굶기고 통제하고 감시하는 건 절대 사랑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이지 않니? 도윤은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피부 아래로 뼈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한때 단단했던 근육은 사라지고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자신의 몸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 진짜 무서웠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몰랐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태식은 아들을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버지가 지켜줄게. 그때 문이 열리고 도윤의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아들의 모습을 보자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 아들. 어머니는 도윤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도윤은 어머니의 손길에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는지, 얼마나 절박했는지. 어머니는 도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조금 더 기운을 차렸습니다. 영양제와 수액치료 덕분에 약간의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몸은 약했습니다. 점심시간
간호사가 식판을 가져왔어요. 도윤은 음식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고기와 밥, 국. 이걸 다 먹어도 돼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오랫동안 제대로 못 드셨으니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떠먹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었던 걸까요? 오후 병실 문이 열리고 세라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세라의 눈은 울어서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세라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세라가 가까이 오자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지내? 많이 아파? 세라의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마치 예전의 그녀처럼. 하지만 도윤은 이제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 괜찮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라는 꽃다발을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도윤은 반사적으로 손을 뺐습니다. 세라의 눈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어요. 왜 그래? 내가 무서워?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라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도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정말 너를 사랑해. 너 없이는 못 살아.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세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당신이 필요해. 나 진짜 사랑했어. 아기 가지면 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세라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가까이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마치 용서를 빌듯이 도윤은 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쁘고 완벽해 보이는 그녀. 하지만 이제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어둠을 알고 있었어요. 세라야. 도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확신이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날 위한 게 아니라 널 위한 거였어. 세라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희생했는데. 도윤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세라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넌 아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날 소유하고 싶었던 거야. 세라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애원하던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노력했는지.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금이야. 세라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데. 간호사가 놀라서 병실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세라는 분노에 찬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도윤은 몸을 떨었습니다. 이것이 세라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넌 나 없이 못 살아, 알지?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세라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간호사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안 그러면 경비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세라는 간호사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광기가 느껴졌습니다. 도윤아, 넌 내 거야. 알았어? 내 거라고! 그때 태식과 경비원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태식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세라 씨,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도윤인 지금 당신을 만날 상태가 아니에요. 세라는 태식을 노려보았어요. 당신이 뭔데 간섭해요? 우린 부부잖아요? 태식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을 학대한 사람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학대라고요? 말도 안 돼요. 난 그저 사랑했을 뿐이에요. 경비원이 세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님, 이제 나가주셔야 합니다. 세라는 저항했지만 결국 경비원에게 이끌려 병실을 나갔어요. 나가면서도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넌 나 없이 못 살아. 꼭 돌아올 거야. 알았지? 문이 닫히고 세라의 목소리가 사라졌어요.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태식이 도윤의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니?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식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우선은 내가 건강을 회복하는 게 먼저야.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보자. 도윤의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우리 변호사와 상담했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거야. 도윤은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하지만 세라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리자 몸이 떨렸습니다. 그건 분명 위험한 신호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병행해야 해. 이런 경험 후에는 심리적 회복이 필요하거든.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자신이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지지가 있어 다행이었어요. 알겠어요. 제가 다 따를게요. 태식은 도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전함이었습니다. 세라와 함께했던 시간은 마치 깊은 동굴 속에 갇혀있던 것 같았어요. 이제 그 동굴에서 나와 다시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춰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빛이었어요. 도윤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처음으로 그 대답이 그래라고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부모님의 집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며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광경이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도윤아, 아침 먹을래? 어머니의 목소리에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평범한 가정식이었지만 도윤에게는 그 어떤 고급 음식보다 소중했습니다. 네, 먹을게요. 도윤은 식탁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입 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음식의 맛과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떻게 싱거워? 소금 더 넣을까?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맛있어서요.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는 모든 말이 담겨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동생 소윤이 옆에 와서 앉았어요. 오빠, 예능 프로 볼래? 요즘 진짜 웃긴 거 하나 있어. 소윤이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연예인들이 웃으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오랜만에 TV를 보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세라와 함께 살 때는 TV 보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세상에, 이게 뭐야? 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소윤은 오빠가 웃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거 매주 금요일에 해. 우리 같이 볼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아. 소소한 약속이었지만 도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 같았어요. 오후, 도윤은 정신과 의사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아버지의 설득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김 박사가 미소 지으며 맞이했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도윤 씨? 도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식사도 잘하고 있고.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 가끔 꿈을 꿔요. 세라가 나타나서 저를 다시 데려가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박사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도윤은 손을 꽉 쥐었어요.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트라우마 후에는 그런 악몽이 자주 나타납니다.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가 왜 그런 상황에 빠졌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통제당하도록 내버려뒀을까요? 김 박사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학대 관계는 천천히 교묘하게 발전해요. 처음에는 사랑과 관심으로 시작해서 점점 통제로 변해가죠. 마치 개구리를 서서히 데우는 물에 넣는 것과 같아요. 도윤은 그 말에 공감했어요. 세라의 통제는 하루아침에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스러운 관심이었다가 점점 더 심해진 거였어요. 제가 바보 같았죠? 김 박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도윤 씨.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직도 자신을 책망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었는지. 언제쯤 이런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김 박사는 미소 지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당신은 이미 가장 어려운 단계를 넘어섰으니까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도윤은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체중이 5kg 늘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조깅을 하며 체력을 키우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기로 한 날이었어요. 도윤은 차고에서 자신의 오래된 자전거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전거는 도윤에게 특별했어요. 오랜만이야. 도윤은 자전거 안장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나가자 아버지 태식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어요. 타고 싶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번 타보려고요. 태식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천천히 해. 서두를 필요 없어. 도윤은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천천히 페달을 밟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안정했지만 점점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자유로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버지, 저 타고 있어요. 도윤이 기쁨에 차서 외쳤어요. 태식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도윤은 천천히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옛날처럼 빠르게 달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도윤은 차고에 자전거를 넣으려다 문득 멈춰섰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시절 자전거 대회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도윤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나는 어디로 갔었을까? 갑자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결심이었어요. 이젠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 거야. 도윤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도윤은 이제 거의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체중도 늘고 근육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아침 도윤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세라가 금지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도윤아, 좋은 소식이 있어? 아버지 태식이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데요? 내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다시 돌아오지 않겠냐고. 도유는 놀랐어요. 세라와 함께 살 때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졌거든요. 결국 휴직을 하게 되었었죠. 정말요? 저를 다시 받아준대요? 태식은 미소 지었어요. 팀장님이 내 상황을 이해하고 계셨나 봐. 내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하셨어.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을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서두를 필요 없어. 내 페이스대로 가면 돼.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다시 열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도윤은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예전에 타던 자전거 부품들이 가득했어요. 도윤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도윤은 태식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부품들로 자전거를 고쳐볼까 해요. 태식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자전거? 누구 것을?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기부할 거예요. 자전거가 필요한 아이들에게요. 태식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그렇게 도윤은 자전거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리고 지역 커뮤니티에 연락해서 중고 자전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직접 수리해서 필요한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점점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자전거를 수리하면서 자신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자전거는 3단 기어까지 있어서 언덕도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도윤은 한 소년에게 자전거를 건네며 설명했어요. 소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진짜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소년이 자전거에 올라타자 도윤은 미소 지었어요. 자신이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조심해서 타. 처음에는 천천히 연습하는 게 좋아.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페달을 밟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안정했지만 곧 균형을 찾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처음 자전거를 배웠을 때의 설렘, 넘어졌을 때의 아픔, 다시 일어나 도전했을 때의 성취감. 나도 다시 시작하고 있구나.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자전거 기부 캠페인은 이제 지역의 유명한 봉사활동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도윤은 회사로 복귀해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동료들의 따뜻한 지지 덕분에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세라와의 이혼 절차도 마무리되었어요. 그녀는 결국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그녀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녀도 언젠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치유되길 바랐습니다. 주말 도윤은 공원에서 자전거 기부 행사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자전거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안전하게, 천천히 너만의 속도로 달려야 해. 도윤은 한 소녀에게 자전거를 건네며 말했어요. 소녀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소녀가 조심스럽게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안정했지만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공원에서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변의 웃음소리, 바람소리, 자전거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한때 누군가의 욕망을 위해 내 삶을 버렸다. 도윤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함께 걷는 속도라는 걸.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마치 그의 마음처럼 맑고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도유는 자신만의 속도로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하지만 항상 자신의 선택으로. 소녀가 자전거를 타고 돌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혼자 탈 수 있어요. 도유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말 잘하는구나. 넌 할 수 있어. 그 말은 소녀에게 하는 말이면서도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도유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말이 진심으로 믿어졌습니다.